지금부터 만해 한용운 스님 72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KBS 아나운서 실장과 KBS 전주방송 총국장을 거쳐서 지금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모 달해제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향을 올리시고 만해 스님의 유족이신 한영숙 여사 내외분께서 차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삼귀의례는 인천 보각선원 가릉빈가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만해 스님과 순국 선열을 위한 추모 입정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행장을 재단법인 선학원 총무이사이신 송은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신 만해 스님께서는 27세 때인 1905년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으로부터 수계하셨습니다. 스님의 본명은 용운, 보포는 만해입니다. 1908년 하감 스님으로부터 기실론 능엄경을 수학하신 후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배우시고 귀국하신 후 스님께서는 표훈사에서 불교 강사, 화산 강수구의 강사를 지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1910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하시고 이듬해 한일불교 동맹 체결 반대 골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선 임재종 종무원 서무부장과 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9년 민족의 독립을 위해 3.1 독립선언문 공약 3장을 집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 시기 옥중에서 스님께서는 익히 알려진 조선 독립 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옥고를 치르신 후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만공 성월 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설립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성월 남전 용성 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선후 공제회를 조직, 수도부 이사를 맡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후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44세 때인 1922년 법보회를 발기하셨고 이듬해는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여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1925년 47세 되던 해 오세암에서 십편담 주회와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시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집필 활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듬해인 1926년 스님께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거국적인 만세운동인 60만세 운동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일경에 발각되어 선학원에서 연행되기도 하셨습니다. 이어 1927년 일제 항거하기 위한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 발기 모임을 갖고 신간회 경성주회장에 취임하셨으며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개편하셨습니다. 55세 되시던 1933년 스님께서는 시무장에 거주하시면서
민족 독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항일 단체인 만당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모색하셨습니다. 그러나 1937년 59세 일제의회 만당의 배우자라는 명분으로 다시 검거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세납 66세인 1944년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선생이자 혁신불교인이며 독립지사, 시인, 소설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은 역사의 등불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짧게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추모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고산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전 동국대학교 성림회 회장이신 영담 스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나는 돌에는 내 이름을 안 새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이름을 새기면 새겼지 돌에다가는 이름을 새기지 않겠습니다. 시무장을 가다 보면 길가의 판넬에서 이러한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만해 스님께서 구화 스님으로부터 서울에서 고생하지 말고 통도사에 내려와 편히 지내시라는 권유를 받고 통도사로 내려가셨습니다. 만해 스님께서 통도사에 도착하시자 구화 스님께서는 만해 스님께서 통도사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통도사 일주문 옆에 있는 큰 바위에 기념 글귀를 새겨 넣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뜸 만해 스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72주기 만해 스님의 추모 행사는 그 주제가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입니다. 소나번 이 주제를 만해 스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셨으니 우리도 그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종단 안팎으로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절 악업을 끊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해 스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대표적 인사로 지금도 두루 기억되고 있으시니 제대로 유익중생의 삶을 사셨다고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거짓말을 망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망어로 인해 생기는 10가지 허물, 망어 10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망어 10죄의 첫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고, 둘째는 선신은 멀리 하는데 그릇된 사람은 따라붙고, 셋째는 아무리 참 말을 해도 말을 믿지 않으며, 넷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토론에 늘 참여할 수 없고, 다섯째는 늘 남에게 비방을 받아서 추악한 소문이 파다해지며, 여섯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서 가르치려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일곱째는 늘 근심이 많으며, 여덟째는 남을 비방하는 구업을 짓게 되고, 아홉째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마지막 열째는 다행히 지옥을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늘 남의 비방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망어 십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마하네 스님께서 쓰신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첫사랑이 팔에 안길 때 온갖 거짓의 옷을 다 벗고 세상에 나온 그대로의 팔가벗은 몸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신의 앞에는 그때 놓아둔 몸을 그대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 시 구절을 보면은 마하네 스님의 당당함은 바로 늘 초심으로 살았던 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 초심으로 사셨던 마하네 스님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자는 발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의정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과 한용운 스님 72주기 추모 행사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전국 분원장 스님, 유가족, 독립유공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봉행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민족 불교를 수호하고자 설립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외색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고군분투하며 한국 근현대 불교사와 그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추모 행사는 한용운 스님의 72주기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 세기에 달하는 선학원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계부채 1200조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국권 수탈과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사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마하네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신 원생 보살 사상을 되살려 실천해 간다면 오늘의 총체적 난국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추모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마하네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큰 선구자시죠. 그리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애국지사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불교를 기억을 하는 가장 앞정에 섰던 불교 중흥의 큰 지도자시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민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불평등과 거짓을 가르쳐 주신 큰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너무나 많은 불교에 대한 사랑, 또 너무나 많은 우리 문학에 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만해 선생님께서는 사랑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글로 남기셨습니다.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면 벌써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해 선생님께서 쓰신 사랑의 존재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72년 전, 훨씬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 줬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또 한 번 우리 만해 선생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보훈처 문태선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서 추모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입적 72주기를 맞이해서 선생님의 뜨거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승려이시고 또 저항 시인이시며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숭고한 애국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힘으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 세기 전 한용운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신 애국 애덕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앞장서신 만해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모든 분, 선생님의 가르침의 뜻을 되새겨 같이 보면서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해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음을 마치면서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진 스님을 비롯한 선악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신도를 대표해서 영주 관음사 신도회 장윤석 고문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해 한용운 큰 스님의 입적 72주기 추모제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 예를 올리는 만해 큰 스님은 우리의 불교사는 물론이고 민족 운동사와 문학 예술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위인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입적 72주기가 되는 올해 만해 큰 스님의 추모 슬로건은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입니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갈수록 흐려지는 세태를 걱정하면서 만해 큰 스님의 업적과 생애를 추모하기에는 더없이 적절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큰 스님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욱 각별하도록 올해 행사를 의미 있게 마련해 주신 선학원 이사장 법진 큰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해 큰 스님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다모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만해 스님을 기리면서 추모 법어를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탁 소리에 맞춰서 앉으신 채로 반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참 스님은 참으로 다채로운 삶의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스님의 정신은 사회 각 분야에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항일투사로서, 불교의 개혁가로서, 문학가로서 스님의 업적은 필설로서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살다간 행적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올해는 만해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이 나라의 해방을 한 해 앞두고 1944년 6월 29일 만해 스님께서는 님께서 계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어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시겠다는 스님의 영혼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만해 스님의 한시 중에서 농상 앵무는 능언하여 괴하 불급은 피조다며 웅변은혜고 침묵금이라 작은 매지는 자유하다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옥중시인데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곧잘 하느니 그 새보다 못한 이 몸이 부끄럽구나.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금이라면 이 금으로 자유의 꽃을 몽땅 사리라. 이 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김인현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3년의 옥구를 치를 때 옥중에서 읊으셨다는 시입니다. 옆방의 수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간수에게 들켜서 약 2분간 손을 묶인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시연 이 옥중시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 민족의 독립, 이러한 것을 꿈꾸고 표현하는 만해 스님의 기계야말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된 자유, 억압당한 민족의 자유를 되찾고자 굽힐 줄 모르는 절개로 평생을 살아가신 만해 스님과 같은 분들,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는 이 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아 우리 사회는
만해 스님께서 꿈꾸셨던 자유와 평등이 올바르게 구현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과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회 도처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을 받고 갑의 행포와 부당한 예우에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얼들의 억울함들이 쌓여 있고 남녀의 차별 또한 여전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참다운 평화와 안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과 자유, 진리가 살아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을 불살라 이 민족의 위대한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뜻이 이 시대에도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재단 설립조사 가운데 한 분이신 만해 스님의 이러한 정신과 사상을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고자 매년 추모의 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가려진 슬픈 시대, 절망에서 희망을 건진 선각자 만해, 그의 향기가 그립다라는 주제로 추모일을 정해서 학술제, 예술제, 문학제, 그리고 오늘 추모제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께서 꿈꾸시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오늘날 올바르게 구현하여 누구나 존중받고 정의가 살아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사부대중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받들어 보존하고 개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법회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선악원의 임원과 유족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 만해 스님의 영전에 꽃을 바치는 헌화 순서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선악원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영예이신 한영숙 여사님과 유가족 여러분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선악원 설리연구원 고문이신 인환 큰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선악원 장로원장이신 해광 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모시겠습니다. 고산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영담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네, 스님들에 이어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선언을 끝으로 오늘 만해 스님 72주기 추모 달해제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홍선언도 가릉빈가 합창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해만